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파트 1 한 문제를 틀리면 다른 파트보다 점수가 많이 까진다. 반갑습니다. 제옥쌤입니다. 오늘은 LC 파트 1에 관한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파트 1은요, 고작 6문제가 나오고요. LC의 다른 파트와 비교를 한다면은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실제 제가 시험장 가서 느끼는 바도 확실하게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파트 1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영상이 아니고요. 이런 최신 트렌드에서 파트 1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파트 1 한 문제를 틀리면 다른 파트보다 점수가 많이 까진다. 사실 과거에는 맞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파트 1이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틀리면 점수가 많이 까지거든. 상대평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변별력이 파트 1에서 높아졌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파트 1에서 틀린다고 해서 점수가 뭐 더 많이 까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파트 1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만점이 안 나온다,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만점을 인증한 상황에서요, 파트 1 틀려도요, 만점 나옵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열심히 풀었는데 파트 1을 틀린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한 문제 틀리도록 문제를 내는 그런 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파트 1 유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쪼개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고요. 딱 이렇게 심플하게 가져가 보세요. 사진에 사람이 있냐 없냐로 가져가세요. 난이도가 그래도 높다면 어디가 높을까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사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를 명확하게 전략을 세워두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요, 시제 중에서 비빙 PP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비빙 PP가 뭐 현재 진행 수동태 이렇게 불리는데요.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비빙 PP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없는 사진이 매회 한 문제는 출제가 되거든요. 그 사진을 마주했을 때 이 말을 꼭 되뇌이고 문제를 푸세요. 비빙 PP가 들리면 제껴야지. 그러면 정말 귀신같이 비빙 PP가 곧 여러분들을 낚시하러 나올 거거든. 그때 그 문제를 소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트 1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이 영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뭔가 이 언어 시험을 칠 때의 상식선 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1은요, 이 사진을 묘사하는 문장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신기하게 무의식에서 그 사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뒷배경이 마치 블러 처리되듯이, 모자이크 처리되듯이 뒷배경에는 집중을 하지 않고요, 사람의 행동에만 집중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묘사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어떻냐면요, 사람이 나온 사진에서도 뒷배경을 묘사하는 문장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뒷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인지하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 꼬리무는 파생되는 그런 팁인데요. 혹시 토익 스피킹 시험을 쳐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말로 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준비하라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사진을 보고 있잖아, 뭐가 나올지를 한번 외쳐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진에 있는 어떤 그 사물이나 뒷배경을 영단어로 외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라도 한번 외쳐보는 것이 시험을 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두루뭉술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실제 파트 1 사진 몇 개를 보여주는 게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스튜디오에 앉았고요. 사람이 등장을 할 때는요, 이런 사람의 행동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보통은 그냥 넋을 놓고 사진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이 사람의 행동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대비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블라인드라든지 뭔가 윈도우 관련된 문장이 나온다든지, 혹은 이런 액자 보이죠, 혹은 이런데 뭐 좌석 같은 거 있잖아,
요런 것들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라고 대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이 3번 같은 사진 보세요. 사물이 나올 만한 게 사실 없잖아. 그냥 이 사람의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사람들이 주어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혹시나 이런 사물 같은 것들이 나오진 않을까. 그냥 한번 생각한다라는 거죠. 5번 같은 문제를 만난다면 사람이 없는 사물 사진이잖아. 뭘 외쳐야 된다고? 비빙 피피가 들리면은 제껴야지. 근데 막연하게 이러한 이론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정말 실제로 비빙 피피가 들리면 제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6번은요. 이 사람이 주어로 잡힐 것 같나요? 아니다. 요런 자전거가 주어로 잡혀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전거가 실제로 주어로 잡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간단하게 훈련을 한번 해보자면 있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물을 이게 나오겠네,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인지를 하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갑자기 이거를 0단어로 표현하라는 게 절대 아니야. 이걸 0단어로 표현하고 이걸 0단어로 표현해보고 이걸 0단어로 뭔지 추측해보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나올 수도 있겠네. 벽돌 뭐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짧은 찰나잖아요 사실. 그럴 때 대비를 하고 한 대 맞더라도 타격감이 덜 하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한국어로 그런 단어들을 외치고 들어가잖아요. 도움 받으실 겁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전략으로요. 이 파트 1은요. 기출 문장이 90%나 반복되는 아주 특이한 파트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ETS가 토익 시험을 낸 지가 이제 40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새로운 사진에다가 이거를 새로 묘사하는 문장을 더 이상 낼 게 없는 거야. 이미 다 출제를 한 거예요. 결국에 기출 사진과 기출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돌려가면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LC 관련해서 암기하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파트 1에서는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파트 1 기본 기출 문장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6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대비를 안 하시는 순간 다른 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하세요. 요즘 출제자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빵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파트 1에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똑같이 망치를 한 대 딱 맞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아있는 194문제를 마주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미 그 고작 6문제에서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194문제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파트 1에서 틀린 문제 진짜 있잖아. 하기 힘들겠지만 그냥 버리세요. 그 찝찝해해서 어쩔 거예요. 앞으로 194문제가 남았는데 현장에서 제일 안 된 게 파트 1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 해요. 고작 6문제 때문에 시험을 왜 망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파트 1에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버리고 누가 조금 더 침착하게 의연한 마음으로 당연하다라는 듯이 RC 문제들을 본인의 페이스대로 풀어나가냐예요. 파트 1에 관해서 마인드 세팅을 잘 하시고요. 꼭 194문제 완주 잘 하셔야 합니다.